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버드 뇌과학자가 뇌졸중으로 모든 기능을 잃었지만 뇌의 신경과 소성을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뇌를 만들어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뇌를 올바르게 속이면 현실이 된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생각에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머리가 나빠. 이미 늦었어. 이런 체념의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뇌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뇌과학자가 직접 자신의 뇌로 실험하고 증명해낸 실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뇌를 연구하던 한 여성 과학자가 37세의 뇌졸중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말할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8년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신경과 소성을 이용해 뇌를 속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뇌도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은 질 볼트 테일러.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뇌의부학을 가르치는 37세 뇌과학자였다. 1996년 12월 10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머리 왼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편두통인가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른팔을 움직이려고 해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어. 그때 깨달았다. 내가 뇌졸중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는 뇌과학자니까 증상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알아도 막을 수는 없었다. 내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더 무서웠던 건 내 생각이 점점 흐려진다는 거였다. 평소 논리적으로 분석하던 내 좌뇌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숫자도 읽을 수 없고 전화번호도 기억할 수 없었다. 간신히 911에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전화번호 버튼들이 뭔지 모르겠더라. 숫자가 그냥 이상한 기호로만 보였다. 뇌과학자인 내가 숫자를 못 읽다니.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하지만 답할 수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났다. 질 볼트 테일러라는 이름도, 하버드 교수라는 것도, 내가 뇌과학자라는 것도 전부 사라져버렸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였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 내 안에 갇힌 채로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가 병실에 왔을 때 나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냥 낯선 여자가 내 앞에서 울고 있을 뿐이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지라 엄마야. 알아보겠니? 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만 흔들 수 있었다. 의사들은 엄마에게 말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가 모두 손상됐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내가 평생 연구해온 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동안 환자들한테 설명해온 뇌졸중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였다. 37년간 쌓아온 모든 기억, 모든 지식, 모든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마치 백지 상태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다. 내 좌뇌는 손상됐지만 우뇌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우뇌로 세상을 바라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였다. 평소 논리와 분석으로 가득했던 내 머리가 평화롭고 고요해졌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감각은 더 예민해졌다. 간병사의 따뜻한 손길,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기, 새들의 지저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내 뇌는 아직 살아있어. 손상된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 부분은 멀쩡해. 그럼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뇌과학자였으니까 신경과 소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다. 그렇다면 내 뇌도 다시 재건할 수 있어. 재활 치료가 시작됐을 때 나는 치료사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물론 말로는 못하고 몸짓으로 표현했지만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아줘. 나는 성인이야. 뇌과학자야. 치료사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반응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더니 달라졌다. 이 환자는 뭔가 다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단어 다시 배우기였다. 엄마라는 단어부터 시작했다. 무 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웠다.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다. 마. 간신히 소리를 냈을 때 엄마가 울면서 기뻐했다. 질이 말했어. 엄마라고 했어. 그 순간 나도 알 수 있었다. 내 뇌가 다시 연결되고 있구나. 걷기 연습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한 발짝도 떼기 어려웠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끊어진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매일 상상했다. 내가 걷고 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신기하게도 걷는 상상을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다리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는데 점점 더 선명해졌다.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기본적인 말과 걸음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나는 뇌과학자였어.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더 도전적인 재활을 시작했다. 숫자 읽기, 글쓰기, 복잡한 사고하기. 하나씩 차근차근 뇌를 다시 훈련시켰다. 가장 어려웠던 건 과학적 사고를 되찾는 거였다. 예전에는 복잡한 뇌 구조를 3차원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그림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뇌해부학 책을 펼쳐놓고 그림을 봤다. 처음엔 그냥 무의미한 선들로만 보였는데 몇 달 후부터 이게 뇌관이구나, 이게 대뇌 피질이구나 하면서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2년째 되었을 때 드디어 간단한 논문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예전처럼 빠르게는 못 읽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3년째부터는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경험을 기록해두고 싶었다. 뇌과학자가 뇌졸중을 겪으면서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처음에는 한 문장 쓰는 것도 어려웠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여서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다. 일기 한 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긴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4년째 되었을 때 나는 다시 강의실에 설 수 있게 됐다. 물론 예전처럼 유창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에게 뇌과학을 가르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놀라워했다. 교수님이 정말 뇌졸중을 겪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5년, 6년이 지나면서 내 뇌는 계속 발전했다.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손상된 부분을 다른 부분이 대신하게 됐다. 마치 뇌가 스스로를 재건축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장 놀라웠던 건 예전보다 더 창의적이 되었다는 거였다. 좌뇌 손상으로 논리적 사고는 약해졌지만 대신 직감과 창의성이 훨씬 발달했다. 복잡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7년째 되었을 때 나는 내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My Stroke of Insight라는 제목으로 뇌과학자가 직접 겪은 뇌졸중과 회복 과정을 담았다. 8년 후 나는 TED 강연 무대에 섰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내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내 뇌졸중이 선물이었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8년간의 회복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걸 발견했다. 내 뇌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뇌가 되어 있었다. 손상된 부분은 다른 부분이 대신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수없이 만들어져 있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뇌로 교체된 것 같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느끼고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다. 뇌과학자로서 내 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험한 거였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에 몇 없을 거다.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였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유연하다. 나이가 들어도 손상을 받아도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상상의 힘이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걷기 전에 먼저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면 내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뇌는 정말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내가 상상으로 연습한 것들이 실제 능력으로 발현됐으니까.
이게 바로 신경과 소성의 힘이었다. 지금 나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뇌졸중을 겪기 전에 나는 너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었는데 지금은 감정과 직감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완전한 뇌를 갖게 된 거다. 질 볼트 테일러의 이야기가 바로 신경과 소성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신경과 소성이란 뇌가 평생에 걸쳐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뇌가 한번 손상되면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뇌가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질 박사의 경우 좌뇌의 언어 중추와 운동 중추가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지속적인 상상 훈련과 반복 학습을 통해 뇌의 다른 영역들이 이 기능들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뇌 영상 기술로 관찰해보면 실제 행동을 할 때와 그 행동을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들이 손 움직임을 상상하는 훈련을 했을 때 실제로 운동 피질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상상이 물리적 뇌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 성인의 뇌에서도 하루에 약 700개의 새로운 뉴런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뉴런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할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 박사가 말하는 상상을 반복했을 때 언어를 담당하는 새로운 뉴런들이 생성되고 연결됐습니다. 걷는 상상을 했을 때는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망이 재건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뇌는 상상 속의 경험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신경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전통적 재활치료만 받고 다른 그룹은 재활치료와 함께 매일 30분씩 회복된 모습을 상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상 훈련을 함께한 그룹의 회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뇌 가소성이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0대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뇌는 불가능과 가능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질 볼트 테일러 박사처럼 여러분도 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현재 상태 받아들이기. 먼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질 박사도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인 후에야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뇌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목표 상태 명확히 상상하기. 원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질 박사는 말하고 걷고 가르치는 모습을 매일 상상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한 모습,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3단계 감각적 상상 훈련.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상상하지 말고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성공했을 때의 기쁨, 박수 소리, 축하 인사, 뿌듯한 감정까지 모두 느끼면서 상상하세요. 뇌는 이 모든 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4단계 매일 꾸준한 반복. 질 박사는 8년 동안 매일 포기하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신경과 소성은 반복을 통해서만 강화됩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상상 훈련을 하세요. 5단계 점진적 도전 증가.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질 박사도 엄마라는 한 단어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뇌는 더 큰 도전도 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질 박사가 실제로 활용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재탄생 의식. 질 박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내 뇌는 새롭게 태어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뇌가 변화에 더 열린 상태가 됩니다. 실패를 학습으로 재정의 질 박사는 말을 못하는 것을 실패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경로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여러분의 어려움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세요. 감정과 논리의 균형. 흥미롭게도 질 박사는 좌뇌 손상으로 우뇌가 더 발달하면서 전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 지나치게 논리적이던 모습에서 감정과 직감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뇌의 한쪽만 쓰지 말고 양쪽을 모두 활용하세요. 지지자들과의 연결. 질 박사의 어머니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격려했습니다. 질은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해줄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 볼트 테일러 박사가 37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8년 만에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변화합니다. 질 박사의 TED 강연을 2,700만 명이 본 이유를 아십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놀라운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댓글에 뇌를 속인다를 남겨주세요. 이 댓글을 다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 박사처럼 여러분도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상상하는 순간 뇌는 그 성공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뇌를 속이면 현실이 바뀝니다. 질 볼트 테일러처럼 여러분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